네, 안녕하세요. 유사나의 스킨케어 자문위원 박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2월 중순이에요. 한 50일 정도 있으면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뷰티 쪽에서도 2024년에 새로운 트렌드는 좀 어떨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트렌드를 알면 비즈니스가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2024년에는 어떠한 트렌드를 우리가 미리 알고 이거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2023년까지는요. AI 정말 많이 들어봤죠. 이 인공지능, AI 기술이 전 산업에서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간 안보. 예,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효율성이 있고 좋다라는 건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인간의 자리까지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기의식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면서 2024년의 전체적인 그런 움직임에서는 우리가 인간다움이라는 키워드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너무 좋죠. 인공지능 너무 좋죠.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 인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체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우리가 이런 인간이 차지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위협감을 느끼게 되면서 인간다움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간다움, 2024년의 인간다움이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정, 맞습니다. 우리 AI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만이, 우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감정을 통해서 감정의 호소, 감정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의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좀 만족감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만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인간다움에서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의 트렌드는 바로 관계재생입니다. 관계재생. 자,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2023년 초까지 이런 온라인상에서 미팅도 우리가 줌을 통해서 줌 미팅을 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인간관계가 많이 확대가 되었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리하고 좋기도 좋은데 이제는 약간 지친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그런 관계 재생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밖에서 집 밖에서 만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또 새로운 트렌드로 또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뷰티 업계에서도 우리가 그 2023년까지는 비대면 혼자서 집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셀프 케어 혼자서 집에서 케어를 했잖아요. 근데 뷰티 업계에서는 이제 2024년에는 새로운 셀프 케어를 모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셀프 케어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나 혼자서 집에서 하는 셀프 케어가 아니고 이제는 집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함께하는 셀프 케어 쪽으로 뷰티의 트렌드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셀프 케어의 재설계가 모색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간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돈 이상의 가치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하나를 사려고 하더라도 싸고 좋은 거 이러한 좀 가성비에서 더 나아가서 가심비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2024년에는요 그보다 가치에 더 집중을 할 거예요. 예, 정말 이것이 갖고 있는 가치, 이것을 내가 구매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 말은 우리가 기업에서는요 좀 스토리텔링 좀 많이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제품의 가치,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우리 제품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인간다움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이것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소비자가 2024년에는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 지구 환경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제 많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의 가치를 더욱더 중요시하는 부분이 2024년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에 전체적인 트렌드는 그렇다면 뷰티 트렌드는 또 어떠한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의 핵심 트렌드는요, 바로 첫 번째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거예요. 슬로우 에이징. 우리 안티에이징은 많이 들어보셨죠? 안티에이징이 뭐예요? 노화, 네, 노화 방지하는 거, 그렇죠? 아니면 노화 개선하는 거. 우리가 에이징, 노화를 안티하다, 그렇죠? 뭔가 안티에이징의 개념이 예전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요 안티에이징이 아니고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키워드로 새롭게 좀 바뀌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인간다움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고 어쩔 수 없이 노화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미 만들어진, 이미 노화가 됐어요. 이미 변성이 돼버렸어요, 피부가. 그것을 고치는 게 안티에이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조금 지연시킬 수 있다면 미리부터 좀 지연을 시킬 수 있도록 예방 관리를 하는 부분에 더 목적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거는요 안티에이징의 더 윗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티에이징은 가능하고요, 그에 앞서서 그 전부터 미리 우리가 아름답게 나이 들자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든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이가 들더라도 늙더라도 아름답게 늙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슬로우 에이징입니다. 그래서 2024년의 뷰티 키워드는 바로 이 슬로우 에이징, 미리 관리하자라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슬로우 에이징,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먹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슬로우 에이징의 첫 번째 방법은 몇 살부터 우리가 슬로우 에이징을 해야 될까요? 20살부터. 맞습니다. 20살 때 피부 기억나세요? 너무 예뻤죠? 예. 얼굴에 윤기가 가득하고요. 주름 하나 없어요. 모공이 보이지가 않죠. 피부가 아주 백옥처럼 맑아요. 그 피부,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0대 분들 잘 모르세요. 그냥 이 피부가 계속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데일리 제품만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슬로우 에이징을 해주시게 되면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더라도 훨씬 더 아름답게 나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에이징은요 20살부터 20대부터 시작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슬로우 에이징의 방법은요 바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클렌징 하세요. 네. 혹시 저녁에 안 씻고 그냥 주무시는 경우 있으실까요? 가끔 있으시죠. 근데 그 가끔 보시면은요 느낌이, 가끔 오셨던 분은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지우지 못한 상태에서 수면에 취하시게 되면요 뭔가 피부가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잠을 자면서도 답답하고 다음날 클렌징하고 세안하고 났을 때 모공 크기가 커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사람의 얼굴 피부는요 폐호흡의 1%의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해요. 피부가 호흡을 하거든요. 얼굴 피부가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면을 취하면서 우리 피부 속 안에 갖고 있던 노폐물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배출시키고 그 안 동안에 재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메이크업으로 다 덮어놨어요. 수면을 취해요. 그럼 호흡이 될까요? 답답하니까 호흡이 안 되죠. 그래서 모공을 넓히는 거예요. 일부러. 더 넓히다 보니까 다음날 일어났을 때 모공이 넓어지는 걸 실제 목격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클렌징?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지금 연말 다가오고 있잖아요. 연말에 다들 지금 약속 지금 잡고 계시죠. 그런데 그때 많이 음주하시고 나서 집에 들어가셔서라도 정말 세면대를 부여잡고서라도 씻으셔야 합니다.
모공이 덜버지지 않게. 예, 그래야 그게 바로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에서 시작해서 클렌징으로 끝나요. 클렌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클렌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클렌징 제품들 셀라비브의 여러 가지 제품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좋아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자외선 차단제를 제거할 때도 같이 겸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는요, 진한 메이크업부터 모든 메이크업 노폐물을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 포인트 메이크업, 눈이라든지 그리고 입술이라든지 우리 그런 색조 메이크업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클렌징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메이크업 하시죠. 외출하실 때도 립 정도는 바르시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도 메이크업 리무버를 로 가볍게 닦아내시게 되면은 훨씬 더 이러한 색소가 남는 거를 방지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용을 하실 때 우리가 화장솜에다 덜어서 이렇게 닦아내시면서 사용을 하시는데, 피부가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우리가 각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질 제거제를 못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메이크업 리무버를 매일매일 사용을 하시잖아요. 각질 하얗게 뜨는 게 안 보여요. 안에 시트릭 애시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시트릭 애시드는요, 오렌지, 감귤류 있죠? 이런 감귤류에서 추출을 한 각질 제거제 성분입니다. 스스로 연화가 되는 거예요. 별도의 그런 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데일리하게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로 피부결 제일 처음에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피부에 노화된 각질을 매끄럽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리무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포인트 메이크업도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피부 전체적인 클렌징을 준비하는 단계를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 자외선 차단제 아이들 어떤 걸로 지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메이크업 리무버로 저는 지워줘요. 화장솜에다 살짝 묻혀서 아이들 쓱싹 닦아내주면은 아주 말끔하게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클렌징 제품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슬로우 에이징을 할 수 있는 또 세 번째 방법은요, 가장 핵심이에요. 보습. 슬로우 에이징의 핵심은 바로 보습입니다. 우리가 수분은 정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에 수분이 빠지게 되면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그 피부에 있어서 수분이 빠졌을 때 나타나는 노화 현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주름이 나타날 거고요. 건조함이 나타납니다. 주름은 왜 나타날까요? 그 부분에 수분 인자가 빠지게 되면서 밀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움푹 파이게 되면서 주름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수분이 있어야지 피부가 순환을 하거든요. 순환을 하면서 피부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순환이 잘 될까요? 피부 순환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피부에서 재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피부의 건강한 28일의 재생 주기가 늘어나게 되는 게 바로 이 수분이 또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에이징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수분, 보습이라는 거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피부에서 수분하면은 천연 보습인자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요. 하나가 히알루론산, 또 하나가 NMF라고 기억나시나요 혹시? NMF, 내추럴 모이스처 팩터라고 해서 피부 각질층에 존재하는, 피부 표피에 존재하는, 그리고 진피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습 성분으로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히알루론산은요, 우리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19세, 몇 세요? 19세부터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기에 갖고 있던 히알루론산이 중년기가 되고 노년기가 되면서 점차 피부 속 진피 안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빠져나가다 보니까는 피부가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20대 중반부터 건조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알루론산이 뭐냐면요, 우리 혹시 필러 맞아보신 분 계세요? 필러? 없으시죠? 셀라비브 사용하시니까는 굳이 맞을 필요 없으시죠. 자, 그런데 히알루론산이 바로 필러의 성분이에요. 필러에 들어가는 원료가 바로 히알루론산이거든요. 자, 이 말은 수분만 채워줘도 피부가
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분만 채워줘도 피부가 리프팅이 된다라는 겁니다. 슬로우 에이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보습을 채워줬을 때 피부가 건강해진다, 피부가 슬로우 에이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습에 있어서 다양한 셀라비브 제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퍼펙팅 토너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에게 피부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퍼펙트한 그런 토너인데 세안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피부에 보습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이크업이 끝나고 나서 한번 미스트처럼 쫙 뿌려주고 나면서 피부에 전체적인 메이크업 픽싱을 또 해줍니다.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휴대하면서 수시로 내 피부에 보습을 해주는 제품이 바로 이 퍼펙팅 토너이죠. 특히 이 퍼펙팅 토너 안에 들어가 있는 천연의 보습인자 히알루론산이 늘 나와 함께 내 피부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뭐를요? 수분을요. 계속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피부가 슬로우 에이징, 노화가 자꾸 뒤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핵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겹 벚나무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뿌리면서 은은한 벚꽃 향취와 함께 심신 안정의 효과도 느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안에는 작약불이라고 하는 또 추출물이 들어가요. 작약불이는 우리가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동의보감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진정, 어혈을 제거해 준다, 피부를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피부 진정에 매우 탁월한 핵심 성분이 바로 이 작약불이 추출물입니다. 피부가 따가움을 많이 평소에 느끼시거나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작약불이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보습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제품은 바로 셀라비브의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이에요.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히 이 다가오는 겨울철에 저는 더 많이 특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셀라비브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인데요. 98% 이상의 식물성 오일로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 오일입니다. 그래서 14가지 이상의 다양한 그런 오일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의 수분을 정말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장벽도 만들어주고요. 그 안에 수분, 오일도 채워줍니다. 그런데 끈적임이 없어요. 가볍게, 빠르게, 정말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오일을 발랐나라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물성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법은 정말 다양해요. 토너 사용하시고 나서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토너 사용하시고 나서 세럼 사용하시고 나서 크림 사용하시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크림이라든지 세럼에다가 같이 혼합을 해서 믹스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있죠. 파운데이션에다가 오일을 같이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요, 피부가 촉촉하면서 윤기가 흘러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보습을 채워주는데 슬로우 에이징 해줄 수 있는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도 소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슬로우 에이징의 또 네 번째 방법은요, 자외선. 말해 뭐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자외선 차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없을 것 같아요. 광노화, 노화에 있어서 70%를 차지하는 게 광노화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자외선만 차단해도 노화를 얼마나 지연시킬 수 있어요? 70%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2021년 10월에 유럽의 그 피부 학회제에서 발표가 됐던 논문이에요. 이 여성분은 지금 90대 여성분인데 지난 40년 동안 선크림을 항상 꼼꼼하게 잘 바르셨어요. 어디에? 얼굴에만 바르셨더니 얼굴 피부와 목 피부가 서로 비교가 되시죠. 얼굴은 노화가 잘 지연이 돼가지고 아름답게 나이가 드셨어요. 근데 목 부분은요, 이러한 색소 침착과 그리고 탄력 저하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우리가 노화를 지연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라비브의 다양한 그런 자외선 차단제 3가지가 있죠. 내 피부에 맞춰서 데이 로션이라든지 데이 크림, 그리고 데일리 프로텍티브 크림을 골고루 피부 타입에 맞춰서 선택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에 우리가 또 키워드 두 번째는요, 바로 클리니컬이라는 겁니다.
우리 클린 뷰티는 많이 들어보셨죠? 클린 뷰티, 깨끗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내 피부에 안전한 뭔가 윤리의식이 있는 이러한 클린 뷰티가 지난 한 3, 4년 동안에 붐을 막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클리니컬이라고 하는 그런 클리니컬 뷰티가 이제는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윤리적인 소비도 중요하고 피부에 안전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빙이 되어 있고 효능 효과까지 있는 제품이 좋아요라는 게 이제는 소비자들의 마음이에요. 자, 클린 뷰티 아이템에 있어서 특별히 기대했던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극이 없는 식물성 성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소비자분 대부분들의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린 뷰티를 쓰면서 실망한 적이 있대요. 뭐 때문에 실망을 했을까요? 효능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전하기는 한데요. 이게 내 피부에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게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클린 뷰티에다가 과학적으로 임상이 되었고 실제 기능적으로 효능 효과가 있는 제품이 같이 접목이 되어 있는 클리니컬 뷰티를 선호하겠다. 그런 제품을 구매하겠다라고 소비자분들이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클리니컬 뷰티가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항상 요즘에 최근에 이 뷰티 트렌드로 얘기를 하면서 셀라비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셀라비브야말로 클리니컬 뷰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같은 생각이죠. 맞죠? 예. 과학적이면서 안전한 그러면서 피부의 효능 효과를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셀라비브 제품, 최적의 피부가 포뮬러를 선사하는 제품이 바로 셀라비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우리 유산화만의 기술력으로 탄생된 이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두 가지의 펩타이드, 과학적이죠. 두 가지의 식물 추출물, 자연에서 만들어냈죠. 이 과학적인 부분과 그리고 천연의 안전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접목되어 있는 클리니컬의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는요, 우리 세포와 세포끼리 서로 대화를 하거든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세포를 케어해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피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처방, 그게 저는 또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원활한 성분들이 잘 들어가서 제대로 된 효능을 주는 이러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주고요.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유산화만의 그런 독자적인 성분이죠. 올리볼 식물 복합 추출물. 식물에서 찾아냈는데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을 했는데요. 그만큼 보습력 또한 그리고 항산화력 또한 매우 뛰어난 성분입니다. 특히 이 올리브 식물 복합 추출물에 대한 임상 자료가 제가 살펴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자, 우리 피부 아까 제가 슬로우 에이징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핵심이 보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보습에서는요. 필로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NMF 천연 보습 인자 있죠. 천연 보습 인자를 만들어내는 피부에 원래 존재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 필로그린을 만들어내는 임상이 나온 게 올리브 식물 복합 추출물이더라고요. 제가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피부 보습력이 올라가는구나. 예, 이래서 피부가 건강해지는구나를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에서 찾았는데 그거를 10년 이상의 꾸준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실한 효능 효과를 주는 클리니컬의 그런 기술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셀라비브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클리니컬 뷰티이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리플레니싱 나이트 크림을 또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레니싱 나이트 크림은요, 우리가 밤에 바르는 나이트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낮 동안의 유해 환경이라든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피부가 자극을 받았을 때 밤 사이에 회복을 다시 시켜줘야 돼요. 우리 왜 남편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막 싸웠어요. 근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서로 화해 안 시켜주면 어때요? 그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다음날 더 심해지죠. 이게 서로 감정이 더 악화가 되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자극을 받았는데 밤에 되면 안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더 악화가 됩니다. 피부도 리프레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밤 동안에 피부를 다시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리플레니싱 나이트 크림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피부의 보습력도 높여주고 장벽도
높여주고 피부를 다시 휴식을 취하면서 재생력을 높여주는, 그래서 슬로우 에이징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뷰티 키워드 2024년의 세 번째 뷰티 키워드는요, 바로 에브리싱 샤워입니다. 에브리싱 샤워. 네, 이 에브리싱 샤워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혹시 틱톡 하시는 분 계실까요? 틱톡? 최근에 떠오르는 플랫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트렌드를 선도한다고 하는 게 바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최근에 MZ세대에서 많이 뜨고 있는 게 바로 이 틱톡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2023년 중반부터 거기에서는 어떠한 검색어가 많이 나왔냐면 에브리싱 샤워라는 키워드가 막 검색이 되었다라고 해요. 떠올랐다고 해요. 자, 에브리싱 샤워는 우리 MZ세대들이 최근에 샤워에 열광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샤워가 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씻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도 이제 인간다움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씻으면서 나에게 힐링을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나에게 주는 힐링 타임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서 아로마 테라피 효과도 느끼고, 당연히 노폐물은 씻겨져 내려가면서 우리가 모발, 두피, 바디의 피부가 같이 건강해지는 건강 케어, 프리미엄 케어의 개념이 더 접목이 된 것이 바로 에브리싱 샤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또 선세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잘, 그래서 우리 그 유사나 셀라비브 제품들은 정말 트렌드를 선도한다, 트렌드를 앞서 나간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세이 제품 네 가지 제품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프로우라바노 T, 그리고 우리 프로테온 C 전 제품에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선세이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 아니, 바디 제품과 샴푸와 이런 헤어 컨디셔너, 이런 데에 항산화, 이 정말 뛰어난 항산화 기술이 들어가 있다니, 이거야말로 에브리싱 샤워의 키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유산화만의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우리가 두피부터 모발부터 바디 피부까지 모두 건강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퍼밍 바디 너리셔는요, 우리가 잦은 샤워를 하게 되면, 에브리싱 샤워를 하다 보면 건조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건조함을 막을 수 있도록 쉐어버터라든지 이러한 세라마이드가 피부를 건강하게 보습력 있게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샤워를 했을 때 심신 안정의 효과를 느껴볼 수 있는 아주 오렌지 향취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상큼상큼한 게 욕실 전체의 향이 품어지게 되면서 정말 나에게 주는 그런 아로마 테라피의 힐링 타임을 같이 느껴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시고 나면은요, 우리가 아주 광택이 나요. 보습에 광택이 납니다. 이게 바로 밀크 프로테인이 샤워하고 났는데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에너자이징 샤워젤을 썼는데 피부가 촉촉하면서 광택이 나는 효과, 이런 게 바로 프리미엄 샤워젤 아닐까요? 예, 그래서 에너자이징 샤워젤을 통해서 건강한 보습 클렌징을 같이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선세이에서 리바이탈라이징 샴푸 그리고 컨디셔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두 제품 모두 다 약산성 제품이에요. pH 5.5에서 6의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두피 건강도 되게 중요하고 모발 건강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두피의 노화, 두피가 1mm 피부가 처졌을 때 얼굴 피부가 1cm가 처진다고 하거든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두피와 모발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피부는 건강한 제품 쓰면서 두피라든지 모발에 쓰는 거, 강력한 강알칼리성 제품 쓰면 좋을까요? 아니죠. 약산성의 제품으로 피부의 그런 피부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서, 그리고 염색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새치머리 막 염색하고 이러시는데, 이러한 염색을 오래도록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게 약산성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통해서 두피 건강부터 모발 건강까지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피 모공 크잖아요. 얼굴 모공보다 우리가 2배에서 3배 이상 크다고 하는데, 이 샴푸하고 일반적인 그런 컨디셔너에 들어갔던 기존의 파라벤이라든지 그런 페녹시 에탄올, 이러한 것들이 경피를 통해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두피 모공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인체에도
유해하겠죠. 그런데 우리 리바이탈라이징 샴푸라든지 컨디셔너라든지 안전한 성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체에 더욱더 건강하게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바이탈라이징 샴푸와 그리고 샴푸하시고 나서 컨디셔너를 바르시고 모발에 바르고 나서 2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놔두게 되면은요, 이 두피에 단백질, 모발에 단백질이 채워지게 되면서 푸석푸석했던 모발이 아주 말끔하게 잘 정돈이 되는 것까지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리 만나보는 2024년의 뷰티 트렌드 3가지 키워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슬로우 에이징, 안티 에이징이 아니죠? 슬로우 에이징. 어차피 나이 먹을 거면 아름답게 늙자 라는 게 바로 슬로우 에이징이고요. 예, 두 번째는 클린 뷰티가 아니고 이제는 클리니컬. 클리니컬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예요? 셀라비브. 예, 과학적이면서 안전한, 그러면서 효능까지 같이 겸비한 클리니컬 제품들이 이제 2024년의 키워드가 될 거고요. 세 번째, 에브리싱 샤워입니다. 에브리싱 샤워. 그냥 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폐물만 씻고 없애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두피부터 모발부터 바디 피부까지 건강한 프리미엄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2년 다가오는 그런 뷰티 트렌드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그 트렌드의 흐름, 잘 그 흐름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2024년에는 나만의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노하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